자, 여러분.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대 지중해 세계,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사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서양 문명의 기원이죠. 우리가 이제 서양 문명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서양 문명 하면 2H만 알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H. 2H가 뭘까요? 하나는 H로 시작하는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요. 또 H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건데, 사실 그 목표 질문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목표 질문 30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일단 어쨌든 오늘은 이제 지중해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 문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시 사회하고는 다른 문명이 이제 각 지역마다 등장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BC 1600년경 아직은, 그리고 2500년경의 인더스 문명 BC입니다. 그리고 BC 3500년 지금까지는 가장 오래됐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런 고대 문명들 중에서 조금 뒤이긴 한데요. BC 한 2000년경 좀 시작되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도를 우리가 205에서 공부하면 지도가 뒤에 있으니까 그리스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발칸반도라고 부르는 그 지역, 여러분이 아마 이탈리아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옆에 있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가 사실은 서양 문명의 원천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서양 문명은 다 그리스에서 끝났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적 원천을 그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클래식, 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모방했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 문화가 오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라고 선생님이 2편을 써놨는데, 이 고대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를 볼 것인데, 오늘은 일단 유럽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의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발칸반도죠. 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금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오른편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발칸반도의 밑단, 남단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의 위치가 여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리스 문명의 원천은 그리스 문명이라 부르지 않고 에게 문명이라 부릅니다. 에게 문명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에이지언 씨라고 거기 적혀 있죠. 여러분 보신 화면에 에게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에게해, 에이지언 씨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바다의 이름을 따서 에게 문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에게 문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두 개. 청동기를 당연히 썼고요, 문명인데 앞에 나온 문명이 하나 있고 뒤에 나온 문명이 있는데, 앞에 나온 문명이 저기 밑에 여러분 그노소스라고 부르는 저 그 에게해 제일 밑바닥에 우리 같으면 제주도 같은 섬이 길게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섬의 이름은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시작된 문명이 첫 번째 에게 문명입니다. 두 번째 에게 문명은 좀 위에, 지금 그리스 반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곳에 왼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 삐져나온 것 같은 반도가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는데, 그 위에 있었던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케네와 크레타 섬, 요 두 개가 에게 문명을 이루는데, 크레타 섬이 먼저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나온 문명은 BC 한 2000년경부터 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 15세기 정도 1400년경쯤에 이게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크노소스라는 궁정터에서 나온 유물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도자기도 나오고, 조금 이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문명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 크노소스에서 나온 이 초기 문명을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혹은 섬 이름을 따서 크레타 문명, 이름이 세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 문명이고요. 에게 문명에서 첫 번째 나온 문명이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반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토에 있었던 문명 미케네 문명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명이죠. 자, 일단 미노아 문명부터 보겠습니다. 그 섬에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장신구,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그림이, 이게 프레스코아라서 이제 회벽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여성들이 굉장히 무슨 부자들 같아요. 주렁주렁 뭘 달고 머리가 컬이 있고 좀 세련된 여성들의, 오늘날 여자들이라고 할 만큼 서양 여자들의 전형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또 소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벽화인데, 소를, 중간에 있는 소를 사람이 막 타고 있죠. 이건 뭐 스포츠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종교적 의식이었거나 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 화려한 그림들이 나오는, 그리고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이런 거 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 이것도 세련됐죠. 소 뿔인데요. 눈은, 이 소의 눈은 크리스탈이고 요거는 다 도금된 겁니다. 그치? 이 뿔을 이 정도로 화려한 문화가 나오는, 유물이 나오는 곳, 여기는 상당히 잘 살았던 무역 중심지였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밑에 게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이라면, 위에 있는 미케나라는 곳은 보통 우리가 1600년경쯤에 저 위에서 미케네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여기 펠로폰네소스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땅 자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게 미케네 문명인데, 이 미케네 문명이 아마도 크노소스를 점령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미케네 문명과 관련된 역사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저 오른쪽에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라는 나라와 했던, 미케네와 트로이 간에 있었던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전부 신화인 줄 알았죠. 전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케네 궁정터가 확실하게 발굴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로이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로이가 실제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글쎄 뭐 어떤 부풀리거나 과정은 있었을지언정 완전히 없었던 역사는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많이, 이건 뭐 논쟁적인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케네라는 나라의 이게 이제 그 유물입니다. 이게 아까 있었던 미케네 왕의 무덤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미케네 그 왕의 무덤터에서 자기들이 쓰던 이렇게 잔 성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아서 미케네 문명이 실존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리스 역사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그 다음은 철기를 쓰는 부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동기 다음이 철기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보다 더 강한 도구를 쓰는 민족, 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 반도, 아까 얘기한 발칸 반도로 쫙 남하를 하거든요. 그게 BC 한 1100년, 1200년 뭐 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아까 있던 미케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리아인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도리아인들이 거의 BC 800년까지 그리스 반도에 막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시대를, 철제 무기를 쓰는 도리아인들이 들어왔던 시대를 보통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다크에이지. 다크에이지는 뭐 선생님 잘 하는 말인데, 역사가들이 사실 좀 잘 모르면 쓰는 용어가 다크에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이제 다크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도리아인들은 철제 무기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전의 문명들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뭐 우리가 이걸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 문명이 원천이 되는 진짜 어떤 근원이 되는 그리스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이제 이 도리아 문명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클래식 하는 그런 문명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는 이제부터 등장할 겁니다. 언제? BC 800년경부터요. BC 800년경부터 여러분 그리스 사회는 좀 특이한 형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국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폴리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막 등장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그리스 사회였고 고대 그리스 사회였고 그 역사는 BC 800년경부터 시작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 문명의 원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